이전 편에서 마디아라는 소녀가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고 삼촌에게 팔려가 학대받으며 살아가다가 15살이 되자 마자 마을의 악명 높은 무기상에게 강제로 시집을 가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마디아는 한국 구호단체에서 보낸 쪽지를 받게 되고 평생을 속박당하던 두려움을 떨쳐내고 도망치기로 결심해요. 마디아는 무사히 탈출할 수 있을까요? 이어서 2편을 보내드립니다. 앞은 온통 모래였어요. 세상 전체가 누군가 흔든 모래시계 안처럼 출렁거렸고 바람 속 모래알이 살갗을 칼날처럼 찢고 지나갔습니다. 눈꺼풀 안까지 파고든 모래가 눈물이 되지 못한 채 유리가루처럼 저를 긁었어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코와 목젖이 사막으로 변했고 기침을 하면 말라붙은 피 맛이 올라왔습니다. 맹렬한 황갈색 폭풍 너머 희미한 무늬 하나가 번졌다 사라졌어요. 문양이다. 뒤에서 총성과 고함이 갈갈이 찢어졌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그 패턴을 붙잡으려 눈을 찡그렸습니다. 모래가 시야를 삼켰다 놓았다. 한 번 놓칠 때마다 심장이 벼락처럼 쪼개졌고 다음 번 찾을 때마다 다시 붙는 느낌이었어요. 바람은 귀에 대고 탕 총성을 흉내냈고 등 뒤에선 실제 탄환이 모래와 살갗을 동시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모래먼지가 잠깐 갈라지며 붉고 파란 두 줄 태극기 곡선이 번개처럼 빛났습니다. 옆에는 흰 헬멧이 있었고 그 표면에 반사된 태양빛이 사막 한가운데 작은 해처럼 번쩍였어요. 길게 뻗어나온 팔, 손끝이 떨리는데도 선은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더군요. 여기야, 뛰어. 언어는 모래바람에 반쯤 잘렸지만 전율은 그대로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한 문장에 살아라, 지금, 저를 믿어라가 겹겹이 포개져 있었어요. 저는 총성이 가르는 공기를 등에 업고 마지막 심장을 발바닥에 실어 달렸습니다. 모래가 발목을 끌어당길 때마다 핏방울이 붉은 발자국으로 터졌고 혀가 붙어 살려주세요조차 나오지 못했지만 그 말이 곧팔이 되어 앞으로 뻗었어요. 품에 안기는 순간 시간이 유리처럼 깨졌습니다. 북소리 같던 귀 울림이 멀리 가라앉고 세상은 숨 한 번 길게 참고 멈춘 듯 고요했어요. 흉골 안에서 쇳소리 같은 숨이 빠져나가고 폐 깊숙이 모래 대신 공기가 밀려왔습니다. 가슴에 쾅 제 심장과 낯선 누군가의 박동이 겹쳐 뛰었어요. 괜찮아. 이제 넌 안전해. 단어를 완벽히 이해하진 못했지만 목소리 온기와 팔에 전해오는 떨림 속에서 내가 물건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게라는 뜻을 읽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이드의 발소리, 다시 울릴지 모를 총성, 피 냄새를 핥은 모래가 머릿속을 긁었어요. 저는 살아있었지만 아직 완전히 살아남은 건 아니었어요. 품속 두 개의 심장이 서로 박자를 맞추는 동안 불안과 희망이 모래처럼 뒤섞여 마디아라는 이름으로 다시 굳어졌습니다. 천막에 들어서자마자 코끝을 찌른 건 약품 냄새가 아니라 낡은 천 냄새였어요. 그런데 곧 알코올과 소독약 기운이 밀려오면서 제가 현장이 아니라 환자가 되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창백한 LED 등이 천장에 매달려 사막 한낮보다 차갑게 제 몸을 훑었어요. 빛 아래 발목은 더 이상 살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슬이 파고들던 자리는 까맣게 멍들었고 눌린 뼈와 자라지 못한 관절이 앙상하게 드러나 있었어요. 찰갑마다 채찍 자국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고 피는 거즈 위에서 목화꽃처럼 번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깎이다 만 돌조각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살아있지만 흉상 같았습니다. 의료팀, 통역, 당장, 김도연 팀장님의 목소리가 무전을 타고 울렸습니다. 기계음이 단어를 씹어도 그 안엔 분노와 다급함이 뚜렷했어요. 그것만으로 가슴 한쪽이 조금 녹았습니다. 하얀 가운과 알록달록 조끼를 입은 분들이 저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고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주사바늘이 살을 뚫을 때마다 몸이 저절로 떨렸지만 손등에 얹힌 따뜻한 손바닥과 연민이 번지는 눈빛 덕분에 아직 괜찮아요라는 위로를 느꼈어요. 저는 처음으로 고통이 아닌 치료라는 단어를 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언어는 달라도 그분들 얼굴에는 충격과 분노, 그리고 지켜주겠다는 결의가 보였어요. 그 표정이 오랜 공포를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안심이 혀끝에 맺히기도 전에 천막 입구 쪽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지 자원봉사자가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달려와 외쳤고
통역이 숨을 삼켜 번역했어요. 신랑이 총이랑 칼 든 물이랑 들어온대요. 순간 천막 공기가 얼음처럼 굳었어요. 따뜻하던 손길이 멈추고 누군가는 조명을 밝히려 애썼고 다른 분은 주사바늘 대신 방탄 조끼를 움켜쥐었습니다. 목에 걸려있던 안심이라는 혈관이 순식간에 끊어진 느낌이었어요. 심장이 다시 북처럼 몰렸습니다. 살았다고 안심한 순간이 이렇게 짧을 수도 있구나. 입안에 쇠맛이 돌았고 방금 피어난 희망이 모래먼지 속으로 파묻히는 듯했어요. 하지만 이번엔 저만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저를 애워싼 낯선 분들도 같은 공포 위에 서 있었고 그 사실이 기묘하게 위안이 됐습니다. 아주 가느다란 연대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마디야, 괜찮아요. 끝까지 지켜드릴게요. 통역이 제 이름을 제 언어에 가깝게 불러주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금간 마음의 접착제가 됐어요. 싸움은 끝나지 않았지만 이번 전장은 저 혼자의 것이 아니라는 걸 제 심장이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엔진 소리가 천막천을 꿰뚫고 들어왔습니다. 두두두두 사막 바람에 겹쳐 천막이 금세라도 날아갈 듯 흔들려요. 문짝이 철컥 열리자 모래먼지가 회오리처럼 솟구쳤고 지프 세 대가 반원형으로 멈춰서면서 칼 같은 그림자를 깔아놓았습니다. 태양빛에 가장 먼저 번뜩인 건 검은 총신이었어요. 자이드는 갈색 터번을 펄럭이며 다가왔습니다. 눈빛은 막 불이 붙으려는 불씨처럼 붉었고 권총을 위로 휘두르자 총열이 햇빛을 받아 검푸른 번개를 튀겼어요. 그 아이는 내 약혼녀다. 돈 주고 샀다. 돌려놔. 자이드의 목소리는 구슬을 으깨듯 낮고 거칠었습니다. 제 심장도 그 음성 박자에 맞춰 덜컥거렸어요. 자이드 뒤편에선 칼날을 빼든 남자들이 사막 사냥개처럼 서성였고 금빛 재킷과 모래색 셔츠 아래로 다른 소총 다마스커스 칼이 햇빛을 핥았습니다. 그러나 김도연 구조팀장님은 모래 위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방탄 헬멧 아래 눈빛이 수은처럼 차갑게 빛났고 이 아이는 인권 피해자다. 우리는 포기 못합니다. 하고 또렷이 말씀하셨어요. 자이드는 코웃음을 치며 지프 보닛을 탕치고 현지 경찰들은 어정어정 다가와 돈다발을 흔들었습니다. 국제단체가 뭘 할 수 있겠어? 투박한 영어가 모래바람에 섞여 흘렀어요. 그 사이 무전기에선 치익치직 기계음만 울렸습니다. 하지만 김도연 팀장님의 어깨와 발목은 사막 기둥 같았고 땀 한 줄기가 목덜미를 타 내려가도 눈빛은 더 단단해졌어요. 이 아이는 더 이상 물건이 아니에요. 건드리면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통역이 끝나기도 전 팀장님의 확신이 공기를 가르듯 꽂혔습니다. 자이드가 이를 갈며 슬라이드를 칵 당겼을 때 천막 안발전기에서 푸른 LED가 띵 하고 켜졌어요. 희미하지만 단호한 불빛이었습니다. 김도연 팀장님이 고개를 드시자 가느다란 푸른 선이 검은 총신과 마주섰고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총구가 저를 겨눠도 어깨 위에 겁이 매달려 있어도 이 푸른 빛 안에서는 희망이 살아있다는 걸요. 치익치직 무전기가 숨을 끊어내듯 멈추었어요. 바람도 빛도 통신도 순간 정지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김도연 팀장님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했어요. 이동형 K중계기 켜. 그 말과 함께 간호사 지수님이 작은 상자를 열었고 천막 안이 새벽별 같은 푸른 LED로 반짝였습니다. 태양광 패널이 접힌 날개를 펴며 금속 날갯짓 소리를 냈어요. LED가 삐 하고 밝아질 찰나 자이드의 부하가 꺼 통신 끊어 외치며 칼로 천막을 찢었지만 구조대원 한 분이 몸으로 기계를 감싸 안으셨습니다. 천막 벽이 흔들려도 푸른 불빛은 꺼지지 않았어요. 지수님은 그 빛을 등불 삼아 제 발목을 들어 올리고 렌즈가 번들거리는 카메라로 상처를 찍으셨어요. 피가 번지는 순간조차 이건 증거다 라는 생각이 심장을 찌르듯 했습니다. 본부 들리세요? 코드 777 데이터 업로드 중. 작은 화면 속 SYNC 12%, 27% 숫자가 올라가요. 총성이 또 한 번 터져도 지수간호사님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디야, 조금만 더요. 눈빛이 닷처럼 제 시선을 붙잡았어요. 퍼센트가 87%를 넘기자 자이드가 난입했고 김도연 팀장이 저를 가로막아 주셨습니다. 곧 LED가 딩 울리며 100% 전송 완료예요. 제 발목, 제 피, 사슬 자국이
서울 본부로 날아가는 화면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제 제 고통이 사막에 묻히지 않을 거라는 걸요. 업로드 완료. 푸른 LED가 100%를 찍자마자 자이드가 소리쳤어요. 지금 꺼. 영상 삭제해. 하지만 데이터는 이미 하늘 너머로 날아가 버렸습니다. 5분 후 첫 진동. 현지 경찰 무전기에서 국제 언론 확인 중이라 흘러나왔어요. 자이드가 무전을 내리고자도 깨진 조각만 흩날렸습니다. 12분 후 전화기 불꽃. 경찰들 스마트폰마다 태극기 썸네일이 번갈아 떴고 누군가는 UN 공식 계정이 벌써 하며 잿빛이 됐어요. 27분 후 굳어가는 입술. 자이드가 가짜 뉴스야 알아 외쳤지만 통역 앱 화면엔 브레이킹 뉴스 자막이 또렷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거친 모래알처럼 흔들렸어요. 45분 후 첫 드론. 머리 위 웅하는 드론이 현장을 생중계했죠. 팀장님이 실시간이에요. 쏘면 끝입니다. 라고 경고하셨어요. 1시간 10분 후 모래 속 해시태그. 세이브 마디아 K레스큐가 세계 1위로 올라갔습니다. 경찰들 손에 든 돈다발이 돌덩이처럼 무거워 보였어요. 1시간 35분 후 경찰 무전 폭주. 현장 고립 해제 안 하면 직위해제라는 본청 지시. 얼굴이 굳은 경찰들이 한 발씩 물러났습니다. 2시간 3분 후 SNS 폭발. 조회수 1200만. 댓글은 폭우처럼 쏟아졌고 사막 공기까지 뜨겁게 달아올랐어요. 2시간 50분 후 굴복. UN 인권위 성명이 뜨자 자이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자금책 이름을 본 그는 창백해져 총을 내려놓았어요. 돌아가자. 부하들도 지프 문을 열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3시간 후 환호. 천막 밖에서 함성이 터졌고 K중계기 스피커에 전 세계 응원 메시지가 울려 퍼졌어요. 저는 들것 위에서 총성 대신 환희를 들었습니다. 시간은 여전히 천막 안에 묶여있는 듯했지만 세계는 이미 사막 밖으로 화면 속으로 달려나가고 있었어요. LED는 잔잔히 파란 숨을 내쉬었고 김도연 팀장님 눈동자 속 제 모습은 사막에 갇힌 소녀가 아니라 세상과 연결된 살아남은 나였어요. LED 램프가 작게 파르르 떨리면서 천막 지붕을 푸르게 물들이고 있어요. 빛 속엔 아직 사막 모래가 섞여 있지만 이제 그 빛은 저를 집어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슴 속에서 조용히 숨쉬는 별빛 같아요. 한잠 자다 깨면 구조대원분들의 무전이 스치듯 들립니다. 현지 정부, 자이드 도주자로 수배됐습니다. 인터폴 적색 수배 요청 접수, 확인했어요. 국경시 17도로 검문 중인데 아직 못 찾았습니다. 소식은 모래바람처럼 흩날려서 윤곽이 또렷하지 않아요. 예전 같았으면 그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얼어붙었을 텐데 이상하게 이번엔 두려움이 저를 찌르지 않습니다. 피 속에서 낮고 단단한 고동이 천천히 올라오고 있어요. 두근두근두근. 아직 침낭 위에 누워있지만 붕대를 적신 피 냄새가 더 이상 저를 노예처럼 부르지 않아요. 사슬 자국이 제 과거라면 이제부터 이어질 맥박은 분명 제 미래입니다. 무전기가 다시 깜빡여요. UN 인권특별보고관 현장 방문 확정됐습니다. 천막 밖에서 환호성이 터지고 어딘가에서는 감격의 숨소리가 들려옵니다. 눈을 감았다 뜨는 찰나 머릿속에 문장이 솟아올랐어요. 저는 살았습니다. 짧은 선언이 북소리처럼 번지면서 사막 밤 공기를 따뜻하게 흔듭니다. 성긴 천 사이로 별빛이 드문드문 박혀있고 부드러운 바람이 이마를 스치고 지나갑니다. 저는 조용히 속삭여요. 제 이름은 마디아예요. 공기 어디에도 가표는 붙어있지 않습니다. 사람이라는 울림이 붕대를 타고 가슴까지 번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가축이 아니라 사람이에요. 눈가가 뜨거워지면서 톡 모래처럼 메말랐던 눈물이 처음으로 길을 찾아 흘러내립니다. 그 한 방울 한 방울이 사슬보다 무거웠던 과거를 씻어내리고 새벽 기운이 조용히 스며듭니다. 밖에서 누군가 다정하게 묻습니다. 마디아, 물 좀 마실래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대답합니다. 그래요. 지금 저는 목이 마르지만 이번 갈증은 자유를 위한 갈증입니다. 사막 밤이 깊어가면서 낙타 방울 소리가 땡그랑 울리고 그 위에 제 심장 소리가 겹쳐집니다. 두근두근. 그건 공포가 아닌 희망이 스스로 찾은 박자예요. 오늘 이후 누구도 어떤 값도 제 이름 대신 붙지 못하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마디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자유예요. 비행기 탑승구를 지나 두 발이 금속판을 밟는 순간 몸이 이미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었어요. 사막에서 매달려 타던 짐수레와는 달리 비행기 바닥은 놀랄 만큼 매끄러웠고 공기는 레몬 세제를 뿌린 듯 상쾌했습니다. 좌석 번호를 찾아 좁은 통로를 걸어가는데 천장 분사구에서 떨어진 찬바람이 목덜미를 스치더군요. 순간 생각했어요. 이 금속새가 정말 하늘을 날 수 있을까? 공포와 설렘이 뒤섞인 심장 박동이 귓속을 울렸습니다. 시트벨트를 찰칵 채우려다 두 번이나 버클이 헛돌았고 엔진이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달리자 심장이 쇄골까지 튀어오르는 듯했어요. 하지만 창밖 사막이 작은 점으로 멀어지자 무거웠던 과거가 먼지처럼 털려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구름은 사막 모래 언덕과 비슷했지만 손으로 잡을 수 없다는 점이 달랐어요. 기내식 얼음 조각조차 맑고 차가워 보여 몇 초 동안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착륙 경고음이 울리고 기류가 흔들릴 때마다 승객들의 작은 숨이 구름 사이로 섞였습니다. 도시 불빛이 별자리처럼 펼쳐지고 가장 밝은 한 점이 활주로 끝이라 생각하니 머나먼 저 빛이 제 새로운 땅이 될 거라는 확신이 생겼어요. 끼익 타이어가 활주로를 스치는 순간 창 너머로 작은 흰 점들이 미끄러져 내렸습니다. 눈 사막 모래와 달리 손가락 사이로 조용히 녹는 차가운 가루였어요. 도연 팀장님이 주황색 핫팩을 쥐어주며 웃으셨습니다. 춥지? 여긴 겨울이라 그래요. 손바닥에 퍼지는 열이 심장까지 번지자 얇은 주머니 하나가 사막의 태양보다 따뜻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탑승교를 걸어 나올 때 코끝이 먼저 시렸어요. 유리벽 너머 흩날리는 눈송이를 보며 손바닥 온기를 가슴에 눌러 추위라는 단어를 속삭였습니다. 춥지만 얼음장처럼 외롭지 않습니다. 따뜻한 열기가 함께여서 괜찮아, 새로운 세상이 널 감싸줄 거야 라고 말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때 머릿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차갑지만 따뜻한 하늘, 그게 이곳의 겨울이구나. 비행기 창문에서 본 첫눈과 손안의 핫팩 열기가 만나 제 인생 지도에 첫 좌표를 찍었습니다. 오랫동안 막혀있던 숨을 길게 내쉬자 허연 김이 유리창에 번졌다 사라졌고 그 흔적 뒤에서도 제 안은 따뜻한 겨울이 첫눈처럼 내리고 있었어요. 문패도 없고 초인종도 없는 흰색 문을 살짝 밀자 표백제와 햇볕이 섞인 깨끗한 향이 코끝을 파고들었어요. 안도의 숨을 내쉴 틈도 없이 벽 정면에 붙은 커다란 문장이 눈을 사로잡았습니다. 당신은 당신답게 살아도 괜찮다. 규칙은 단 하나. 하지만 그 한 줄이 사슬 10바퀴를 풀어주는 느낌이었어요. 첫날 밤 복도 형광등은 새벽까지 꺼지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어둠에 갇히지 말라는 배려라 하셨고 저는 그 작은 불빛들을 스스로를 지키는 별자리처럼 바라봤어요. 화장실 문에는 잠금 장치가 없었는데 노크 소리에 곧장 들어오세요 하는 밝은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두려워할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말보다 먼저 몸으로 알려주었지요. 식당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과 빨간 반찬이 놓여 있었어요. 지수님이 앞치마 끈을 조이며 이건 김치예요. 좀 맵지만 맛있어요. 한 입 베어 물자마자 입술이 화로처럼 달아올라 눈물이 찔끔 났는데 지수님은 물잔을 내밀며 웃으셨습니다. 괜찮아요. 매운맛이 곧 좋아질 거예요. 물 한 모금을 삼키니 혀 끝남은 불길이 살아있다는 증거처럼 따끔거렸고 그날 밤 입안이 얼얼함이 낯선 곳의 냉기까지 밀어내 주었어요. 아침마다 문틈으로 들어오는 작은 색종이 쪽지는 새들의 지저김처럼 하루를 깨웠습니다. 오늘 김밥 있어요, 지수. 한글 진짜 잘해요, 은지 선생님. 오늘도 멋진 하루 되세요, 도연 아저씨. 파스텔 종이 위 손글씨가 춤추듯 적혀 있어서 그 쪽지들을 모아 침대 머리맡에 붙였어요. 공책도 일기도 없던 시절과 달리 이 조그만 쪽지들은 내가 존재합니다라는 하루치 영수증 같았습니다. 저녁이면 공용거실에 모여 한국어 수업을 했습니다. 은지 선생님이가 나, 달을 부드럽게 발음하면 저는 그 소리를 목 안에서 돌려가며 따라했고 틀릴 때마다 아이들이 손뼉을 치며 웃어줬어요. 틀려도 괜찮다는 새 학습법에 가슴이 먼저 뛰었습니다. 잠자리에 들 즈음 창밖 겨울 바람이
사막 황야와는 다른 리듬으로 창틀을 흔들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콧등을 간지려도 저는 침낭 대신 이불을 끌어당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는 잠금장치 없는 밤, 그리고 불이 꺼지지 않는 밤이구나. 안정과 자유가 이렇게 조용한 방식으로 사람을 안아줄 수 있다는 걸 쉼터의 첫 겨울 공기에서 배워갔어요. 낯설음도 분명 있었지만 양변기 물내림 버튼을 누르는 법, 전자레인지 삐 소리에 놀라지 않는 법, 이름칸에 가격 대신 진짜 이름을 쓰는 법, 그 모든 배움이 이곳에서는 사치도 의무도 아닌 당연한 권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매일 밤 꺼지지 않는 복도 끝에서 저는 낯선 자유의 발소리를 조금씩 익혔어요. 처음엔 어설펐지만 하루 또 하루 김치의 매운맛이 달콤함으로 변하듯 자유도 제 혀끝과 심장에 조금씩, 그러나 영원히 스며들었습니다. 책가방에 도서관 냄새 가득 뺀 노트를 꾹꾹 눌러넣고 학교 언덕을 오를 때마다 심장이 먼저 종소리를 쳤어요. 벚꽃 잎이 비처럼 흩날리는 4월 캠퍼스. 가슴엔 새내기 명찰이 태극기 배지처럼 반짝였습니다. 국제개발학과 20XX 학번 마디아입니다. TOPIK 6급 합격 문자를 받던 날 휴대폰 화면이 부서진 별빛처럼 반짝였어요. 합격을 축하합니다. 3번을 읽고도 믿기지 않아 지수님께 전화를 걸어 저 해냈어요 했지요. 그 한마디가 울음으로 번졌고 도연 팀장님은 라면 5개를 끓여 작은 잔치를 열어주셨습니다. 은지 선생님은 손글씨 카드에 적어주셨죠. 너의 한국어가 내 다음 세계를 여는 열쇠야. 검정고시 전날 밤 도서관 불이 꺼질 때까지 남아 수학 공식을 외웠어요. 사슬 자국 남은 발목을 책상 다리 밑에 꼬고 마지막 방정식을 풀어내자 손끝이 들떴습니다. 합격 통지서를 봉투째 가슴에 안았을 때 식탁에는 김밥보다 많은 박수가 올랐습니다. 다음 목표는 뭔가요? 라는 물음에 처음으로 확신 있게 웃었어요. 학교를 지을 거예요. 첫 학기 불평등 지수와 공공재 이론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창문 밖에서 15살 사막 소녀가 분필 대신 삽과 벽돌을 꿈꾸며 저를 응시하는 듯했고 그 아이를 배반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 세탁실 탁자, 커피 믹스컵을 손난로 삼아 노트에 적었어요. 국제 구호 현장 매뉴얼 초안. 글자 하나하나가 사람들의 순결로 바뀌는 순간이었죠. 봄 종강 후 참여한 통역 봉사에서 불안해하던 아이들에게 안녕하세요를 가르쳤을 때 그 눈동자에 제가 처음 김치란 단어를 배우던 두려움과 설렘이 비쳤습니다. 구조 매뉴얼을 아이들 언어로 옮기며 단어 하나가 사람 하나를 붙잡는 밧줄임을 믿고 키보드를 두드렸어요. 어느 날 국제구호협력사 자격시험 합격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손가락이 터치패드를 3번쯤 헛도는 동안 심장은 사막을 달리던 속도로 뛰었어요. 합격했어요. 작은 공간을 울리는 속삭임 속에서도 사슬 자국이 기쁜 박동으로 변했습니다. 은행나무 그늘에 앉아 다음 계획을 적었어요. 현지 교사 양성 프로그램 설계, 대피소 운영 매뉴얼 세계 언어 번역, 카림자르 모바일 도서관 파일럿 설치. 글씨가 삐뚤어도 펜촉은 한순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래와 피로 새긴 사슬 자국이 이제는 아이들의 길을 여는 지도가 되었으니까요. 강의실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은 더 이상 공포에 쫓기는 그림자가 아니라 무언가를 향해 걷는 사람의 실루엣이었어요. 도연 선생님이 웃으며 물으셨습니다. 마디아, 앞으로 뭘 할 건가요? 저는 숨을 고르고 천천히 미소 지었어요. 사람의 값을 제로로 만드는 일을 평생 하고 싶습니다. 그 말엔 사막 바람과 겨울 첫눈, 뜨거운 김치 양념까지 겹겹이 스며 있었습니다. 시험과 자격증, 학점은 결국 한 문장으로 모였어요. 다른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는 사람. 그 정의를 완성하려고 제 발은 또 다음 계단을 향해 내디뎠습니다. 플래시가 번쩍이는 체육관 중앙이에요. 졸업생 행렬 끝에서 저는 마이크 앞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학사모 끈이 볼을 간지려 시야를 반쯤 가리자 내 전 인천공항 활주로의 첫눈이 떠오르면서 차가운 설렘이 가슴 한가운데 다시 박혔어요. 숨을 깊게 들이켰습니다. 그날 겨울 공기가 폐를 스치던 기억처럼요. 하지만 이번 숨은 떨림 대신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는 사막에서 시작됐습니다. 관중석 앞줄에서 도연 팀장님이 고개를 끄덕이셨고
은지 선생님은 두 손을 모아 가슴에 대고 계셨어요. 지수님은 눈가를 훔치며 휴대폰을 들고 녹화를 시작했습니다. 사막의 합한 천막 아래 저는 값으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저를 건져주신 그 손길 덕분에 저는 처음으로 사람이라는 이름을 들었어요. 제 목소리가 체육관 벽을 돌아 울렸습니다. 천장 조명이 학사모 테두리를 반짝이며 과거와 현재를 한 원으로 잇는 것 같았어요. 저를 받아준 그 손처럼 이제는 제가 또 다른 손을 잡고 싶습니다. 한국어 한 글자도 몰랐던 제가 오늘 국제개발학과 첫 졸업생 중 한 사람이 되었어요. 가슴에 달린 이름표를 살짝 눌렀습니다. 제 이름은 마디아예요.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체육관 천장이 박수로 진동했지만 가장 크게 울린 건 제 심장이었어요. 사막에서 뛰던 그 맥박이 누군가를 살려낼 새 엔진처럼 고동쳤습니다. 사막 어딘가에는 잠금장치 없는 화장실도 꺼지지 않는 복도 불도 따뜻한 쌀밥과 김치 한 접시도 모르는 소녀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의 이름부터 물어줄 거예요. 작은 교재 한 권, 번역된 매뉴얼 한 장, 혹은 괜찮아라는 한마디라도 제가 받은 기적을 다시 건네며 세상을 바꾸고자 합니다. 오늘 제 졸업장은 끝이 아니라 출발선입니다. 값이 아닌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준 구호의 힘을 이제 제가 사람을 살리는 힘으로 돌려드릴 거예요. 사막에도 새벽은 온다는 걸 제 두 발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마이크를 내려놓고 학사모를 살짝 들어 올리니 스포트라이트가 눈부시게 비쳤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사람을 사람으로 부르는 세상을 향해 또 한 걸음을 굳건히 내디뎠어요. 카림자르의 아침. 사막 새벽은 모래먼지보다 먼저 빛이 깨어납니다. 태양광 패널이 첫 햇살을 삼키며 티크하고 전류를 토해요. 그 소리가 오늘도 학교를 짓는 시작 종소리예요. 컨테이너 창고 안에는 시멘트 포대와 한글 교재가 한국어 아랍어연지 방언 라벨을 달고 새 벽돌처럼 반짝입니다. 9시 공사 현장. 임시 교실이 될 흙벽을 바라보면 첫 구조 천막에서 봤던 흙벽이 겹쳐 보여요. 이번엔 철근이 뼈대처럼 곱게 박히고 벽돌 사이에 웃음소리가 시멘트처럼 스며듭니다. 도연 팀장님이 안전선 하고 외치면 통역 아슈라프 씨와 제가 두 언어로 번갈아 외쳐요. 아이들은 합창하듯 따라 부르며 안전 로프 안으로 줄을 섭니다. 11시 30분 한글 쉼터 교실. 점심 전 20분은 한글 놀이터 시간이에요. 미음 하고 소리를 내면 아이들이 웃으며 따라해요. 작은 태극기 조각 옆 파란 모음. 오가 바다처럼 빛납니다. 13살 잔나가 물어요. 마디아 누나, 무은 누나 이름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디아를 칠판에 또박또박 씁니다. 13시 식사 배식. 한국 즉석 김치찌개와 현지 렌틸밥을 섞어 배식했어요. 처음에는 매워서 울상이던 아이들이 지금은 아주 뜨거워 라며 환호합니다. 제가 처음 김치를 맛봤을 때와 똑같아요. 15시 매뉴얼 번역팀. 컨테이너 안 노트북 앞에서 구호 최소 기준 문서를 현지 언어로 검수합니다. 쉼표 하나가 아이 한 사람의 안전을 좌우하니까요. 모니터 옆엔 제 옛 발목 사진이 작게 붙어 있고 오늘 날짜 노란 포스트잇을 덧붙였어요. 오늘도 한 문단 완료. 과거는 제 펜이, 미래는 종이가 되었어요. 18시 30분 황혼학교. 노을이 붉은 드리블을 뿌릴 때 아이들이 벽돌 위에 분필로 자기 이름을 써요. 잔나, 파이잘, 루바 그리고 작게 마디아. 거칠지만 따뜻한 흙입자를 손바닥으로 쓸어보며 사슬 자국에도 새살이 돋는 느낌을 받습니다. 22시 야간팀 미팅. 솔라 랜턴 아래 내일 자재와 식수 계획을. 지프 뒤 스티커엔 한 사람을 구하면 세상이 변한다. 저는 한 위에 작은 또를 적었어요.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구하면 그게 해피엔딩이니까요. 자정, 별 아래 속삭임. 모래바람이 잦아든 별밭에서 아이들 웃음 여운을 들으며 속삭입니다. 저는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누군가의 새벽을 깨우는 종소리예요. 이 모래빛 두티는 사막 깊은 어둠까지 작은 전구를 달아가는 일이에요. 벽돌 하나, 글자 한 획, 웃음 한 줄이 모여 해피엔딩을 차곡차곡 쌓아갑니다. 내일도 태양광 패널이 첫 빛을 먹으면 또 다른 아이들이 자신 이름을 칠판에 쓰기 시작할 거예요.
소중한 시간 내어 시청해주셔서 고마워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하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해요. 본 콘텐츠는 저작권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일부 장면과 대사는 각색되었습니다. 그러나 영상에 담긴 주요 내용은 실제 기사, 보도자료, 학술 논문, 정보 발표, 자료 등을 기반으로 제작되었으며 최대한 사실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 안보, 국제정세와 관련된 정보는 신뢰도 높은 국내외 공개 자료를 참고하여 이해하기 쉽게 재구성한 것입니다. 특정 국가나 집단에 대한 선입견이나 비방을 의도하지 않습니다.